오늘 스맥다운 추천드립니다. 추천. 네, 오늘 스맥다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오늘 스맥다운 강추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되겠고, 스맥다운 재밌는 에피소드 또 LA 나이트가 먼저 등장하면서, LA 나이트 지금 머니 인 더 뱅크 레더 매치를 개돼지가 방해해서 세스 롤린스가 우승을 해서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킹 오브 더 링을 지금 개돼지를 모두 다 출전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면서 LA 나이트와 이제 세볼루션 간의 대립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 인 더 뱅크 때 개돼지가 나를 망쳤지, 킹 오브 더 링이 다가왔지, 나를 또 망쳤어. 생각해보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세스랑 나랑 대가리랑 이제 1대1 뜨자 이러고 있는데, 폴 헤이먼이 나와서 너는 또 네 커리어를 스스로 망치네, 너랑 세스 좀 더럽게 굴러가긴 한다고 LA 나이트가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폴 헤이먼은 LA 나이트한테 경고입니다. 경고. 너는 물러서지 않으면 진짜 나쁜 일 생길 수 있어, 좋은 밤 보내 하고서 이제는 오늘 경기가 또 확정이 되죠. LA 나이트 경기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대립이 있는데, 이 개돼지가 등장하면서 개돼지가 LA 나이트를 기습하려고 했는데, LA 나이트가 체어샷으로 2명 모두를 물리치면서 브론스 리드 LA 나이트 경기가 확정이 됩니다. 이 요즘에 이제 현지에서 얘기가 있는 게, 오늘 아침에 내가 하기 전에 뉴스를 본 게, LA 나이트를 로우로 잠깐 옮겨서, 아예 영구 드래프트가 아니라 잠깐 옮겨서 세볼루션하고 엮어서 푸시를 주려는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푸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잡질이냐 푸시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브론스 리드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과연 브론 브레이커가 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LA 나이트, 이 세볼루션과의 스토리, 앞으로 로우로 오게 될 것 같은데, 로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LA 나이트가 의자로 모두를 제압해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싱글 매치, 이 킹 오브 더 링의 준결승이죠. 준결승. 알렉사 블리스 대 아스카. 아스카는 복귀전으로 이제 페이탈 4웨이 선발전을 이겼고, 이제 4강에 진출해서 알렉사 블리스를 만나게 됐고, 알렉사 블리스는 이제 굉장히 궤도버된 모습으로 관중들에게 요즘에 인정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 좀 폼이 돌아온 것 같긴 한데, 뭔가 예전에 한창 구릴 때보다는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알렉사가 지금 아스카 상대할 때 특유의 접수가 기대되는 경기. 이게 뭐냐면, 이제 알렉사는 좀 타격기가 빡센 상대랑 경기할 때는 이렇게 박수 접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박수 접수로 자신의 몸에 털끝도 닿지 않게 하는 알렉사 특유의 접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이게 경기하기 전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단 말이야. 알렉사 특유의 접수가 기대가 되는 경기. 그래서 이제 서로 9콤 주고받고, 아비게일 DDT를 롤업으로 반격하는 아스카. 중간에 트위스티드 블리스를 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알렉사가 막 뭐라 하더니 다시 내려갔단 말이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스카가 링 중앙으로 굴러가지고 트위스티드 블리스를 쓸 수 없는 거리까지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알렉사가 결국에 트위스티드 블리스를 쓰지 않고 내려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아까는 못 썼던 거를 두 번째 시도를 하다가 무릎으로 막히게 되죠. 두 번째 트위스티드 블리스가 무릎에 막히게 되면서 배 아파서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고 있을 때, 아스카가 요즘에 러닝 힙어텍을 피니셔로 쓰고 있습니다. 러닝 힙어텍. 이번 페이탈 4웨이도 그 기술로 이겼고, 오늘 이 경기도 그 기술로 이기게 되면서 아스카 피니셔가 좀 더 뭔가 힙어텍으로 바뀐 게 아닌가. 러닝 힙어텍으로 2연승했으면은 힙어텍이 피니셔가 맞지.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스카가 여기서 매달리게 되고, 알렉사 블리스가 이제 피니셔를 쓰려고 셋업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이 낙추가 되면은 트위스티드 블리스 쓸 수 있게 가까운 위치로 가게 되잖아. 가까운 위치로 가게 되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트위스티드 블리스를 썼는데, 아까 멀어서 못 썼고, 지금 배가 너무 아프고 해서 러닝 히버텍이 나올 거고, 근데 이제 박수 접수를 하는 모습 해서 이제 알렉사 블리스가 이 기술을 맞고 패배를 했다. 네. 그래서 아스카가 결승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스카 결승 제이드 카길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알렉사가 패배를 했고 그걸 이제 시크릿 허비스가 와서 놀리고 해서 샬럿이 거기에 힘을 보태주면서 샬럿 대 첼시가 오늘 경기로 확정이 됩니다. 또 그 다음 싱글 매치 알리스터 블랙 대 킷 윌슨, 엘튼 프린스 부상 해서 킷 윌슨이 대신 혼자 나서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히쿠레오 메인 이벤트 쇼에서 데뷔 경기할 때도 킷 윌슨이 혼자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킷 윌슨이 알리스터 블랙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혼자서 링 위에 있을 때 누군가가 킷 윌슨을 조패. 근데 그걸 조패한 사람은 알투루스야. 알투루스가 존시나 나와 이러고 이제 퇴장을 해. 그래서 제이미 노블이 이제 얘를 진정시키면서 같이 나가는데, 알리스터 블랙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네, 알리스터 블랙 입장에서는 나 싱글 무패고 나 경기 할 건데 내 경기 없어졌네. 황당하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투루스가 존시나를 원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알리스터 블랙이 나와서 너 아까 왜 그랬어? 내 경기 하기 전인데 왜 그랬어? 이러고 있는데 데미안 프리스트가 나와서 싸우지 마. 중재에 나서면서 알투루스 너 그럴 필요 없었잖아. 너는 나를 웃게 만들고 세상을 웃게 만들던 사람이야. 존시나에게 집중하고 끝나면 나랑 같이 축하하자 투루스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투루스가 또 알았어 이래. 그러니까 투루스가 뭐 선역인지 악역인지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살짝 트위너 같은 느낌인 것 같아. 트위너고 시나한테 좀 눈깔이 돌아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선역에 가깝지 않나. 저지먼트 데이 때는 알투루스를 되게 싫어하는 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또 되게 또 좋아하고 동기부여 해주고, 데미안 프리스트 오늘 이 장면 아니었으면 나올 일이 없었고 해서 잘 써먹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디 로즈가 마이크를 잡고 등장하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마이크를 잡자마자 제이 우소가 등장하면서 너랑 나 사이는 말할 것도 없지. 우린 태그팀 챔피언도 해보고 레슬매니아도 서로 도왔고 우리 모두 탑을 찍어봤고, 하지만 로우에서 승자는 한 명뿐일 거야. 사적 감정 없이 비즈니스로 로우에서 내가 이긴다잇 딱 외치면서, 근데 세미제인 딱 나오면서 세미제인 보기 좋네. 두 친구가 함께 하다니 내 제일 친한 친구들과 함께 링을 쉐어하고 있어서 좋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는 월드 챔피언십 급이라고, 나는 제이 너를 믿었다. 세미가 얘기합니다. 코디 너는 챔피언 되고 이야기도 끝냈지. 로만을 꺾고 레슬매니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 이야기를 끝낼 차례라고 얘기하는데, 랜디가 또 나와서 랜디가 작년과 같네. 시나를 만날 수 있다면 코디 너를 뚫고 가는 것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내가 말했지. 우소 너 요즘 좀 치더라. 인정할게. 하지만 내 앞을 막으면 RKO.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겠어. 세미제이는 월드 챔피언십 감이야. 하지만 지금이 아니야. 썸머슬램에서는 안 될 거야. 내가 먼저임 하면서 결과적으로 코디는 단 한 단어도 말하지 못했어. 코디는 말을 아예 못하고 이 세그먼트가 끝났어. 4강전이 랜디 오튼이랑 세미제인전인데 이 랜디랑 세미제인이 둘 다 나와있기 때문에 바로 경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랜디 오튼 특유의 아나운서 테이블 백스플렉스가 2번 연속으로 꽂히고, 그래서 9콤 엘리베이티드 DDT까지 모두 꺾고 관절기마다 스톰핑까지 하는 랜디 오튼의 교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펼쳐졌었죠. 근데 이제 RKO가 아직 안 터졌는데 결국에 역으로 아나운서 테이블에 랜디 오튼이 수플렉스를 당하고 링 위로 올라오는 랜디 오튼에게 할로버킥을 노렸던 세미제인. 그래서 세미제인 계속해서 할로버킥을 노리다가 RKO를 맞게 되면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랜디 오튼이 결승으로 가요. 랜디 오튼은 또 결승을 가게 된 거야. 저번에 이어서. 네, 세미의 봄은 언제? 그니까요. 세미 제인의 봄이, 나는 일단은 썸머슬램은 존시나를 이기진 못하겠지만 킹 오브 더 링 우승을 세미 제인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 왜냐면 세미 제인이 어쨌든 시리아인이고 그 시리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관계가 좋잖아. 수교를 맺어서. 그래서 사우디만 가면 반응이 좋았던 세미 제인이기 때문에, 또 코디 로즈가 킹 오브 더 링을 랜디 오튼하고 붙으면 당연히 랜디를 이길 거 아니야.
근데 세미제인하고 사우디에서 붙으면 세미제인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코디 로즈가 존 시나를 연말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머리가 어떻게 굴러가냐면 코디 로즈가 어떻게든 썸머슬램에서 존 시나를 못 만나는 방향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가 되게 큰 분기점이었어, 나한테는. 근데 랜디 오튼이 이기게 되면서 사실상 코디 로즈 존 시나 2가 썸머슬램에서 열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알몬 나츠군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청사진은 존 시나가 연말에 턴페이스 하는 거라고. 응? 썸머슬램에서 코디한테 지고 턴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내가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색으로 이제 나이아가 등장하면서 티파니는 나를 받쳐주기 위해서 접근했지만 나를 배신하고 말았지. 내 벨트를 캐싱인해서 가지고 튀었어. 티파니 등장하면서 지난 일이야. 그만 잊어. 핑계 그만 대. 내가 그냥 너보다 잘하는 거임. 그러니까 이제 나이아가 그러면 재대결 할래? 그러니까 티파니가 절박하네. 다음 주에 너랑 나랑 라스트 우먼 스탠딩 매치로 붙자. 이러니까 나이아가 티파니를 레그드랍 2방으로 작살냅니다. 이 작살 내니까 해서 티파니 작살 나니까 나오미가 또 캐싱인 하려고 했는데 나이아가 끌어내려서 캐싱인을 못하게 또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좀 빠졌으면 하는 거지. 나이아는 이제 자력으로 챔피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고, 캐싱인을 하는 거는 챔피언이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티파니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없잖아. 나이아는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캐싱인을 계속 막고 있는 건데, 문제는 다음 주 사우디 라스트 우먼 스탠딩 매치가 열린다. 이러면은 나이아랑 티파니랑 둘 다 누워있을 확률이 높죠. 뭐 누가 이기던 간에 내 생각엔 티파니가 방어를 하고 나이아 뻗어있고 티파니 뻗어있고 이럴 것 같은데, 라스트 우먼 스탠딩 매치는 평소보다 빡세니까 그러면 나오미가 캐싱인을 할 건데 캐싱인을 막을 사람이 없죠. 사실상 이 비앙카 난입 얘기하는데 비앙카 난입이 가장 가능성 높긴 해. 손가락 부상이 언제 회복되는지 우리 모르니까 그날 회복돼서 방해를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방해를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나오미가 캐싱인 할 때 막을 사람이 없다. 카길은 그 다음날 결승전 해야 되는데 과연 방해할까? 카길 방해 안 할 듯. 그래서 나오미의 캐싱인 다음 주 라스트 우먼 스탠딩 때 무조건 실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막을 수 있을지 내가 봤을 땐 그냥 막을 수가 없다. 캐싱인 될 것 같다. 또 똥총 예측 낮추군 이러는데 다음 주에 봅시다. 나는 그냥 세미제인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뭐 그 4강 누가 이기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킹 오브 더 링 코디가 이기는 건 내가 정확히 예측하고 있잖아. 해서 그 다음 싱글 매치 첼시 그린 대 샬럿 플레어 간의 경기가 있었고, 러프라이더 장렬하고 언프리티 허까지 하려고 하는 첼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걸 밀어내면서 샬럿이 한번 버텨내면서 나중에는 피규어 A까지 장렬하면서 경기를 이겼는데, 이제 첼시가 탭 치자마자 센턴이 빡세게 들어오면서 샬럿이 부상당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스티프한 센턴, 파이퍼 니븐의 센턴이 샬럿 위로 꽂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위험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크릿 허비스가 첼시 그린이 진 걸로 인해서 원한을 갖고 뒤풀이를 하고 있는데, 알렉사가 그 뒤풀이를 도움을 주면서 샬럿을 구해주고 악수를 내밀었지만 샬럿은 그 악수를 받아주지 않고 씹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태그팀으로 엮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머니 인 더 뱅크 때도 알렉사가 머니 인 더 뱅크에서 보자 샬럿아 너 못 나오지?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전례도 있어서 둘이 뭔가 약간 츤데레 느낌으로 사이가 좋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볼루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에볼루션에 있어서 이 둘은 빼놓을 수가 없는 패야. 근데 이 둘이 엮이고 있다는 것은 팀 아니면 적이죠. 그래서 이제 에볼루션에 어떻게 연결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샬럿과 알렉사 블리스였고요. 다음 주 사우디, 맞아요. 사우디에서 해요. 다음 주 사우디라서 힘을 좀 많이 줬어, 대진표를. 두 사람은 문제이지만 최강, 맞죠? 알렉사, 샬럿 최강이죠. 그래서 백스테이지에서 마테오가 제이콥을 당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솔로가 이걸 말려요. 솔로가 우린 말로 할 거야.
오늘 내가 말로 다 풀 거야. 해서 솔로 시코어가 링 위로 등장해서 파2 나와서 나랑 얘기해서 다 털어버리자. 나는 너를 늘 사랑했다. 제이콥아, 가족은 늘 싸우기 마련이지. 용서하고 나아가는 거야. 함께 하자. 너를 사랑해서 너의 가능성을 봐서 내가 널 데려오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제 제이콥이 나를 사랑한다고 너의 전투에 나를 사용하면서 이용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주고 벨트를 주려고 여기 온 거 아니다. 내가 US 벨트를 얻고 나서 달라진 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내가 벨트를 얻고 나서 솔로 시코어가 변했다. 이 벨트 때문에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벨트를 바닥에 깔면서 US 챔피언십 덤벼보던가 연료 만땅 노받고 외치는데 솔로가 먼저 선빵을 치는데 그걸 막은 제이콥. 하지만 마테오가 등장. 그래서 마테오가 제이콥을 계속해서 뒤풀이 하는데 지미 우소가 또 등장해서 가족 가입을 거부하던 지미 우소가 계속해서 이 제이콥을 도와주려다가 결국에 수적 열쇠로 또 쳐맞고 있는데 이 지미가 탱킹하는 사이 제이콥이 또 충전이 돼서 둘 다 몰아냅니다. 예. 제이씨 마테오 솔로 시코아 둘 다 몰아내. 그래서 링 위에 지미랑 제이콥이 남아있어. 그래서 지미랑 제이콥은 약간 이제 우군이 되는 것 같아. 우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솔로랑 제이씨 마테오는 여전히 이제 적군이 된 거지. 이제 완전히 이제 2대2로 나뉘었는데 이 US 챔피언십 결과는 아마 방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방어를 하던 어떻게 되던 일단 이제 지미 제이콥 솔로 제이씨 마테오 이렇게 2대2로 싸우잖아. 이제 밸런스가 맞잖아. 근데 그 밸런스를 히쿠레오가 솔로 시코아 쪽에 껴서 그 밸런스를 망가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 시코아가 아마 솔로 시코아의 팀으로 히쿠레오가 아마 이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끝나고 나서 태그팀 매치 할 때 그때 아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뭔가 그런 예측이 돼. 히쿠레오가 나오긴 나올 거야. 히쿠레오는 절대 솔로 전선에 가야 돼. 난 솔로로 활동하려는 줄. 솔로로 활동을 하면 안 돼. 히쿠레오는 절대 솔로로 활동하면 안 돼요. 예. 애가 좀 딱딱해서. 해서 히쿠레오가 새로운 솔로 시코아의 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 싱글 경기. 오늘 오프닝에서의 감정. 브론스 리드와 LA 나이트 간의 감정이 실린 경기가 되겠고, 맨날 다구리 맞을 게 뻔하니까 뒤에서 나와서 브론 브레이커에게 선빵을 치고 링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데스밸리 드라이버 살벌하게 들어가는 브론스 리드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A 나이트의 시선을 뺏으려던 브론 브레이커 로프 잡고 막 말 걸었는데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나이트가 주도권을 잡자 결국에 대놓고 링 위에서 개피어를 갈기면서 LA 나이트가 DQ선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되나미가 3번 연속으로 터지게 되죠. 그래서 쓰나미가 연속 3번 터지게 되면서 LA 나이트가 현지 병원에 실려갑니다. 예, 현지 병원에 실려가서 어떤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결과는 나중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LA 나이트가 뭔가 부상당했다. 부상당하고 나서 이제 로우로 간다. 로우로 가서 세볼루션을 이제 꺾으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LA 나이트에겐 있어서는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 LA 나이트를 밀어줄 계획이라고 해. 근데 과연 어디까지 밀어줄 수 있을까? LA 나이트가 세스 롤린스를 이기는 그림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맥다운, 다음 주 스맥다운 사우디에서 열리게 될 이벤트인데 잔뜩 힘을 준 스맥다운 위클리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젤리나 베가 대 줄리아 US 챔피언십. 아마 여기서 US 챔피언 바뀌지 않을까. 줄리아를 어떻게 이기겠어. 젤리나 베가가. 줄리아는 이제 힘을 주고 푸시를 주는 신인인데 줄리아가 US 챔피언 되지 않을까. 태그팀 챔피언십. 스트릿 프로핏 대 와이어6. 이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스트릿 프로핏은 챔피언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데 와이어6는 태그팀 디비전을 씹어먹는 그 도미네이팅하는 압도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포스가 안 나오고 있잖아. 스토리상으로는 푸시받고 있는데 링 위에서는 그 푸시를 못 받아먹고 있잖아.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태그팀 챔피언십은 과연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와이어6가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잘 확신이 안 가요. 예, 이건 잘 확신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라스트 우먼 스탠딩 매치 나이아 잭스 대 티파니 스트래튼의 여성 챔피언십까지 확정이 됐고, 그리고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대진도 확정이 되면서 경기가 이제 5경기가 채워졌습니다. 예.
제이코 파투와 솔로 시코와의 경기도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PLE 5경기 할 것. 예.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릿 프로핏 노래 하지.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보다 좋아요. 노래도 사람들이 좀 적응한 것 같고, 이거 막 이렇게 핸드사인 이거 밈도 따라하고, We want smoke 이렇게 외치는 것도 좋고, 태그팀 피니셔도 살벌하고, 예, 요즘 챔피언으로서 또 포스가 올라왔고, 예, 또 그 결혼했잖아. 결혼했어요 최근에. 그 누구야? 그 친구가 결혼해서 몬테즈포드 친구 안젤로 도킨스가 최근에 결혼했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많은 스트릿 프로핏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새신랑 안젤로 도킨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메인 이벤트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메인 이벤트가 진짜 빅 메인 이벤트였죠. 빅 메인 이벤트. 말도 안 되는 메인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알투르스하고 존 시나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 이게 좀 의미가 남다른 게, 존 시나랑 1대1 경기를 2차전 한 거는 알투르스가 최초입니다. 최초. 예, 오늘은 넌 타이틀 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존 시나의 은퇴 투어에서 2번 맞붙은 건 알투르스가 유일하죠. 그래서 이제 존 시나의 국홈을 쓰던 론 시나의 모습, 하지만 본인의 국홈은 또 반격당하는 존 시나의 모습, 벨트를 들고 런을 치려는데 붙잡는 알투르스, 하지만 벨트샷을 맞고 결국 이제 알투르스는 여기서 이제 아웃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CM 펑크가 알투르스를 구해주고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해머링 공방을 링 위에서 하게 되는데, 존 시나와 CM 펑크 링 위에서 격렬한 해머링 공방. 이제 CM 펑크가 벨트샷 날리려고 하는데 존 시나가 로우블로를 날리게 되고, 해서 테이블 위로 AA를 맞게 되면서 CM 펑크가 링 위에서 드르렁 하게 됩니다. 예, 링 위에서 드르렁 하게 돼. 그래서 존 시나는 CM 펑크보다 높은 위치에서 편하게 앉아서 마이크를 잡기 시작하죠. 이게 역파이프밤이죠. 역파이프밤. 우리는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늘 파이프밤 2 터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11년도에도 똑같이 알투르스랑 존 시나가 경기를 했고, 근데 그 경기는 테이블 경기였는데 알투르스가 이기게 되고 존 시나가 테이블에 처박힌 채 CM 펑크가 나와서 입을 털었으니까 그게 파이프밤인데, 그 파이프밤이 이번에는 역으로 터진다. 테이블에 처박힌 게 CM 펑크다. 이 멀티버스 세계관이 바뀌어버려서 테이블에 처박힌 사람이 바뀌었고 높은 위치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서 역파이프밤이 터졌다. 오늘 역사를 새로 쓴 스맥다운이 되겠다. 노잼다운이 아니라 핵잼 기원, 핵잼다운이었다. 핵잼다운. 그래서 펑크가 테이블에 처박힌 채 존 시나가 말을 하죠. CM 펑크, 너 거기 불편하게 누워있고 내가 말하게 되니까 재밌네. 하지만 들어봐. 이게 파이프밤 때 CM 펑크가 했던 말 똑같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진짜 많았는데 나는 너가 싫지 않아. 난 오히려 너를 좋아해. 하지만 나는 너가 최고라는 생각이 싫어. 이게 이것도 파이프밤 때 했던 말 대사 그대로죠. 예. 대사 그대로. 그래서 이제 내가 GOAT야. 쇼가 완전히 레일 밖으로 벗어났구만. 내가 4차원의 벽을 깨버린 건가? 하면서 이제 존 시나가 사고를 제대로 칩니다. 난 너가 질투나. 너가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게 싫어. 너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싫어. 그래서 다음을 노리는 후배 선수들로부터 앞길을 막았지. 안녕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 닉 네메스. 이게 뭐냐면 이제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가 세자로고 닉 네메스가 돌프 지글러죠. 이게 뭐냐면 이제 존 시나가 차기 WWE 월드 챔피언으로서 눈여겨봐왔던 두 명인데 억가당했죠. 억가. 존 시나의 마음의 짐이죠. 짐. 이때 CM 펑크는 똑같은 파이프밤에서는 WWE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해야 했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스카티 골드먼, 그러니까 이제 콜트 카바나, 본인의 친구를 얘기했었거든. CM 펑크는 이 대목에서. 근데 존 시나는 세자로랑 돌프 지글러를 언급하는 거야. 이 세자로 같은 경우에는 시나가
US 챔피언십 오픈 챌린지 할 때 존 시나 커리어 최고의 경기 중 하나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엄청난 명경기를 했고, 그게 로우의 메인 이벤트였고, 그 로우가 끝나고 나서 오프 에어 방송 후 마이크 워크에서 존 시나가 세저로를 크게 축켜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너는 레슬링 개잘하고 너는 언젠가 월드 챔피언 될 제목이다. 난 너 인정한다. 이 사람을 잘 봐둬라 이랬는데 월드 챔피언 못됐잖아. 그러고 나서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 인디 이름 그대로 AEW 활동 중이잖아. 근데 이 AEW 활동 중인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야, 시나가. 타단체인데. 닉 네메스, 돌프 지글러의 TNA 이름이죠. 이것도 언급한 거야. 대놓고. TNA랑 AEW 선수를 언급한 거야. 이제 내가 방금 4차원 벽을 넘어섰나? 라고 얘기하는 게 CM펑크의 대사도 똑같고, CM펑크가 콜트 카바나를 언급하던 부분에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를 언급하면서 오마주를 하는 거죠. 오마주를 하는 거죠. 세자로 이름 개어렵네. WWE 오기 전 이름, WWE 나간 후의 이름이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지냈어? 파이프방 후로 너는 맨날 똑같은 마이크워크하고 너의 프로모는 마치 감튀 같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너는 TKO에 맞서고 있는 것 같지만 맞서고 있지 않고 너는 미스터 TKO야. 네 SNS는 강하지만 너의 행동은 약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 파이프밤을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이 WWE에서 이제 빈스 맥마운의 개가 된 존 시나를 욕했던 그 파이프밤을 TKO에 종속되어 있는 CM 펑크로 빗대어서 똑같이 언급하는 거예요. 존 시나가 계속해서. 뉴욕 양키스 드립을 CM 펑크 버전으로 친 거. 그 뉴욕 양키즈가 그 압도적인 그 탑독이었을 때 존 시나를 이제 언급하면서 비유하면서 존 시나를 폭발시키겠던 그 마이크 워크를 지금 이 TKO랑 WWE CM 펑크 간의 관계로 빗대어서 CM 펑크를 실컷 긁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우디에서 나는 GOAT임을 증명할 것이다. 14년 전 너는 최고였지. 14년 전은 2011년 머니 인 더 뱅크 존 시나 커리어 5성 경기를 만들게 한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래서 그때 CM 펑크가 세계 최고였죠. 존 시나를 꺾게 되면서 세계 최고가 되었고, CM 펑크는 그 뒤로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자마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벨트를 들고 관중석으로 키스를 이렇게 후 불어주면서 튀었죠. 그래서 존 시나는 챔피언 벨트를 잃었고 대체 챔피언이 되었는데 CM 펑크가 또 등장하면서 진짜 챔피언은 나야 이러면서 2011년도를 CM 펑크의 해로 만들었고 리얼리티 에라라고 하는 WWE 시대를 열어버렸죠. 그래서 CM 펑크가 커리어 횟수는 별로 안 되더라도 이 입지적인 아이콘이면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존 시나와 함께 시대를 열었고 그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은 CM 펑크가 맞죠. 파이프밤을 통해서. 그래서 그 파이프밤 때 주연 배우는 존 시나하고 CM 펑크였고 그 역사적인 머니 인 더 뱅크 2011년 경기가 이제는 14년이 지나서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재경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기수 숭배가 아니라 팩트야, 팩트. 그래서 이제 미시간 최고와 함께 하게 되었군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A게임을 가져와. 분위기는 바뀌었으니까. 이 말도 펑크가 했던 말인데 베스트 인 더 월드 대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 WWE 챔피언십 열릴 것. 너희는 또 CM 펑크 노래 부르고 또 CM 펑크 이름 부르겠지. 하지만 진실을 봐. 챔프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56분인가 그랬는데 현지 방송 시간이 남았어? 어쩌라고. 나는 신경 안 써. 하면서 이제 퇴장. 해서 퇴장할 때도 이렇게 후 하고 키스를 불어주면서 CM 펑크가 머니 인 더 뱅크 2011년도 존 시나 경기를 이기고 관중석으로 갈 때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존 시나가 정말 제대로 쇼를 찢어버렸다. 진짜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진짜 존 시나는 최고가 맞습니다. 네. 최고 중 한 명이에요. 네. 진짜 최고 중 한 명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진짜 존 시나는 최고입니다. 네.